민주당은요, 자기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국민의힘이 하면은 정치보복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범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차라리 뭐 이재명 수사금지법, 문재인 조사금지법 이런 거 통과시키세요, 만들어서.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유가족인 자기들에게 무례한 짓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이냐? 우리 국민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강성만평의 강성만입니다.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완전히 문전박대해 버렸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기억 살해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9월 22일인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이분이 서해에서 근무 중에 표류하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고인의 시체마저 불에 태워졌어요. 정말 큰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자진 월북이다,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이 사건을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잖아요, 여러분. 월북을 했다고 하면은 그 월북으로 판단한 증거를 문재인 정권이 제시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어떤 한 가지도 월북의 증거가 없는데 그냥 월북이라고 이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 고소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지금 이제 다 국방부고 뭐 청와대 뭐 안보실이고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 씨하고 국가안보실장 서훈 씨한테 이 조사에 응해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어떤 보고를 받았고 또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됐는지 좀 설명해 달라 하는 이런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한 것은 물론이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문 대통령을 모셨던 측근 윤건영 당시 국정상황실장이고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이렇게 전했어요. 문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국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유족을 대신해서 또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상 독립기관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당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물었는데 대단히 무례한 짓이랍니다. 이건 유족에게도 한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성역인가? 그런 절대적인 존재인가? 뭐 그렇지 않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이 투표해서 표를 줘서 대통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분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퇴임 후에도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만 불기소 특권이 있잖아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은 그 특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전직 대통령도 수사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랍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게 민주당이냐. 저는 늘 보지만 민주하고 관계가 멀어요, 이분들은. 또 더불어도 아니에요. 국민들 편 딱 갈라놓고 자기 편만 가지고 그냥 싸움질이나 늘 하겠다는. 그래서 자기 편이 어떻게든 국민들 앞에서 이제 뭐 쇼하고 뭐 조작해서 이 중도 성향의 표를 조금 더 가져가면은 뭐 선거에서 이기니까 그런 걸로 해서 권력을 계속 잡겠다. 쇼와 조작과 포퓰리즘. 이런 것들로 권력을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국민들에게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몰라요.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뭐 세 차례씩 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핫라인으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통화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공무원이 거기 지금 표류해서 갔으니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게 뭐 보통 죽음입니까? 사살해서 소각해버렸는데요.
우리 국민을, 우리 공무원을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가인데 이런 식이라면 국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설명하면 되잖아요.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런 보고를 받았고 또 이런 회의에서 이런 토론이 있어가지고 월북이라고 추정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 설명조차 국민에게 못하겠다. 유족에게 못하겠다. 그것도 부족해서 무례한 짓이다. 과거에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 4명에게 서면 조사를 다 보냈습니다. 2분은 서면 조사에 응했고요. 2분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수사받고 구속됐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5번째 지금 서면 조사를 받은 대통령인데 나는 이메일이고 이런 거 나 받지도 않겠다. 무례한 짓이다. 그러면은 자,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 위에서 군림하시는 지금도 그런 분이십니까요? 국민 여러분, 국민이 똑똑해야 됩니다. 국민이 똑똑해야 정치한 사람들이 정치 바르게 하고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맨날 우리 정치하는 사람 욕하고 권력 욕하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똑똑해집시다. 국민이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한 국민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뭐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뭐 전면전을 하겠다. 심지어 뭐 촛불을 또 들지도 모른다. 심심하면 촛불이에요.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든 국민들이 지금 다 민주당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뭐 좀 지나쳤던 것 같다. 이런 분도 많고요. 탄핵은 너무 심했다. 이런 분도 많고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심심하면 촛불 들겠다고 하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2명이나 수사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화내는 게 더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언론사의 간부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살해된 공무원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보낸 것을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는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 2분을 대단히 예의 바르게 감옥으로 보냈느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대단히 예의 바르게 전직 대통령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감옥에 보내고 당신은 또 대단히 무례한 대접을 받아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정치 보복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거부했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은요 자기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국민의힘이 하면은 정치보복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자기들이 하면 다 적폐청산이고 통치행위고 국민의힘이 하면은 정치보복이고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얼마나 우리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보면 이런 발언, 이런 행태를 하겠습니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이 똑똑해야 된다. 늘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똑똑하면 이런 거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정치 보복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 국민의 알고 싶은 거,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정당한 행위인지 이거 우리 금방 판단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 유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족이 고인의 배우자 되신 분 참 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정말 저도 감탄할 정도로 정확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영미 씨죠. 이분이 오히려 유가족인 자기들에게 무리한 짓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이냐? 뭐 소환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피의자 신분으로 그냥 감사원이 질문지를 보냈어요. 좀 알고 싶다. 그 당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하고 대통령도 거기 참석하시고 발언을 하시고 보고도 받으셨는데 그리고 서면 보고 받고 우리 그 공무원이 살해될 때까지 시간이 3시간 10분 정도 있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걸 좀 알고 싶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무례한 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고인이신 그 이대준 씨의 형, 친형 이대진 씨가 옛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진정한 게 있어요. 전라도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회유하고 진정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월북이라고 인정해 버려라. 뭐
그러면은 뭐 기금을 마련해서 먹고 살게 해줄게. 당신이나 나나 뭐 우리 다 같은 전라도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당신 조카들 말하자면 고 이대준 씨 자녀들도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90일이 지나도 그거 조사도 안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뭐 이제 감사받아야죠 이러면. 그런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이런 일까지 벌여서야 되겠습니까? 월북이라고 그냥 인정해 주라. 그러면은 우리 같은 전라도 아니냐?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전라도 중에 전라도인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표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에서 과연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저는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했는데 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그게 사실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문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정말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뭐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다고 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전직 내부는 대통령 거쳐 지금 5번째인데 좀 속 시원하게 응하셔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일 때 2016년도에 했다는 그런 말들이 이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이제 족쇄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불기소 특권이 퇴임 후에 없어진다면 그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현직 대통령으로 계실 때 살해당한 고 이대준 씨의 자녀에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밝혀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약속도 안 지키시고 또 부랴부랴 그런 모든 그 서류들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딱 봉인해서 보관해버리고 15년 동안 앞으로 이건 아무도 못 본다 이렇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좀 풀어주세요. 그것 좀 풀어주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다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불질러 태워서 다 없애버렸어요. 시신마저. 이런 꼴을 당했는데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자진월북으로 몰아버리시고 어떻게 해서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는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유족이 벌써 문재인 정권 때 다 고소고발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 때 다 고소고발된 것들을 이제 와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 실망했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정말로 못 쓰겠어요. 이래서는. 좀 국민 앞에 이제 현직도 아닌데 전직인데 더 겸손해지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좀 생각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리스크 의혹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쌍방울,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온갖 수사가 집중이 됐는데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언젠가는 이렇게 죽기는 죽을 것 같은데 저게 천명에 죽을까 한식에 죽을까 이게 관심거리였는데 갑자기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온 국민의 관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근데 저는 이해가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해서 본인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줄고 또 그냥 이렇게 이재명 플러스 문재인 업었어요. 업어가지고 이제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참 이런 식의 형국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잘 됐다 이런 심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이번 피격 살해 사건뿐만 아니라 그 한 해 전인가요? 어민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킨 사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파헤쳐야 되고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탈원전 이것도 지금 심각한 사건이고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 청와대하고 뭐 8개 부처가 아주 총동원돼 가지고 10수명이 기소된 사건이 있잖아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몰랐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새 뉴스에 뜨고 있는 이스타 항공하고 따님하고 사이 이런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유착이 돼 있느냐 하는 그런 의혹 사건도 있고 또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회담할 때 뭐 도보다리 건너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손에 건네준 USB가 있어요. 여기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여기에는 과연 어떤 국가 기밀이 들어있을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이것을 파헤쳐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요?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요? 야당 탄압이라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22년형을 받았죠? 당신은 한 푼도 안 받았지만 이걸 뇌물로 해가지고 15년인가 받았죠? 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좀 갖다 썼다고 해서 또 5년 받고 자유한국당인가요? 뭐 거기 공천에 또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2년 받고 합쳐가지고 22년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거하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혹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더 큰 의혹이고 리스크고 범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 받았나요? 그건 뭐 다스 뭐 미국에서 재판하는데 그 변호사비를 뭐 재벌 기업이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12년인가 받았나요? 뭐 그리고 나서 또 뭐 횡령했다. 다스에서 뭐 횡령했다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17년, 22년 받았던 제목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이 똑똑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져야 됩니다. 저도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거짓말해요. 거짓말해가지고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판단을 잘 못하게 헷갈리게 합니다. 이 참말인지 알려면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나라는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언론에 뭐 종편에 패널이 나와서 떠든다고 그 말 믿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편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편을 위해서 와서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국민 여러분은 냉철하게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판단하셔서 저건 거짓말이고 저것은 내로남불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필요 없어요. 우파고 좌파고 보수고 진보고 권력 진 놈이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먹으면 감옥 가는 겁니다. 이거 안 지켜지면은요, 이거 국가 필요 없고 사회가 필요 없어요. 나는 민주당 좋아하니까 민주당 권력자들은 돈 먹어도 감옥 보내면 안 돼. 나는 뭐 국민의힘 좋아하니까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부패한 놈 있으면 그 놈은 봐줘야 돼. 이러면은 이 나라 국민 해서는 안 되죠.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호소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똑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판단하고 가려야 된다. 권력자가 국민이 준 권력을 정말 국가와 국민의 해가 되는 방향으로 쓰면은 벌 받아야죠. 두 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죠. 부정부패하고 나쁜 돈 먹었으면은 감옥 가야죠. 이 두 가지는 여야가 없습니다. 누구든 지켜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 국민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지 맙시다. 이제 국감이 시작되고 국회에서는 정쟁이 더 치열해질 거예요. 민주당은 무슨 민생 안 챙기고 왜 뭐 수사만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국민 여러분. 민생을 왜 안 챙깁니까? 윤석열 정권이 뭐 무슨 이재명, 문재인 수사 조사만 합니까? 다 같이 하잖아요. 아니,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 잡아야죠. 그런다고 뭐 끼니 때 됐는데 밥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국민들을 자꾸 바보 취급을 해요. 대한민국에는 국민 여러분 18부 5처 18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조직들이 다 자기 일 하고 있어요. 경제는 경제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정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재명 때려잡기, 뭐 문재인 때려잡기만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해서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18부가 뭔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등 다 일하고 있어요. 무슨 민생을 안 챙긴다고 이렇게 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을 너무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해지자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개 처 있잖아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그 유명한
공수처 뭐 다 있어요. 자기 일 하고 있겠죠. 18개의 청이 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질병관리청 등등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생은 안 돌보고 정치 보복만 한다? 이런 얘기 하들 마세요, 제발. 우리 국민을 얼마나 못나게 취급하면 이런 식으로 허도합니까? 오히려 민생은요, 민주당이 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169석.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민생 법안 처리하게 도와주세요. 포퓰리즘에만 빠지지 말고 나라 곳간 전부 거덜내놓고 이제 와서도 또 야당 신세 되니까 또 포퓰리즘으로 국민들 어떻게 인심이나 끌어보자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쓰여지게 민주당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생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정당한 범죄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차라리 국회 다수당이니까 뭐 이재명 수사 금지법, 문재인 조사 금지법 이런 거 통과시키세요, 만들어서.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수사 조사 못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국민이 개돼지로 보인다면은 민주당 그렇게 하세요. 저는 민주당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원의 정당한 조사에 응해 주시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정말 제가 그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표현을 보고 너무나 저도 실망을 해가지고 조금 격앙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들어서는 안 될 그런 표현이잖아요. 어디다 대고 감히 무례한 짓이라고 합니까? 저는 다시는 이런 표현이 우리 국민들 귀에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똑똑해집시다. 계속 똑똑해집시다. 그래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철퇴를 듭시다. 그것이 나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좋은 나라 넘겨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